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160페이지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1 내용에 관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본문 1에서 식사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표현을 무엇 한 적이 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꾸어 라는 경성. 동사에다가 우리가 구어를 하면은 무엇 한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부정. 우리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중국어에서 동사 앞에다가 이뿌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를 부정할 때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없어요. 뭐뭐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뿌가 아니고 메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메이 또는 보통 이 메이는요. 뒤에 요를 갖고 오는데 이 요를 생략해서 말을 합니다. 메이요 혹은 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경험을 부정하는 표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교과서 본문 1의 내용은요. 왕리와 박정민이 음식점 근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你吃饭了吗？我还没吃，我们吃北京烤鸭吧。我还没吃过，味道怎么样？北京烤鸭很好吃。今天我请客。谢谢，下次我请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吃饭了吗？我还没吃，我们吃北京烤鸭吧。我还没吃过，味道怎么样？北京烤鸭很好吃。今天我请客。谢谢，下次我请你。 자, 왕리랑 박정민이 말을 하는데요. 너 밥 먹었니? 그래서 뭐 안 먹었어. 우리 베이징 카오야를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왕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你吃饭了吗?你吃饭了吗?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吃라는 동사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중국어 하나병음에서는 음모를 모음을 보이는 대로 소리 낸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I는요. CH 뒤에 있을 때 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你吃饭了吗가 아니고 你吃饭了吗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 밥 먹었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문장 끝에 마가 있어요. 문장 안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가 붙어가지고 물음표를 붙이는 의문문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러는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랬더니 박정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我还没吃还没吃라고 말을 해요. 자, 만약에 밥을 먹었어. 吃饭了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吃饭了 밥을 먹는 것이 완료가 된 거예요. 나 밥 먹었어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不吃라고 말하는 게 반대말을 만드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没 혹은 没有吃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 부정을 만들 때 뿌를 붙이기도 하고 메이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자, 不吃 같은 경우에는요. 안 먹어.
안 먹었는데 앞으로도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不吃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没有吃, 没吃 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먹었지만 앞으로 먹을 거야. 혹은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먹었고 앞으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는 안 먹었어. 얘는 안 먹었어. 과거를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이는요. 여전히 아직이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황의 지속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직 안 먹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没吃기 때문에요. 너 밥 먹었니? 과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我还没吃,我还没吃. 나는 아직 안 먹었어. 자, 그랬더니 我们吃北京烤鸭吧. 자, 문장 끝에 바가 붙었습니다. 이 바는요. 무엇 하자.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취예요. 먹다. 그럼 我们吃吧. 우리 먹자. 근데 뭘 먹을 거냐면요. 北京烤鸭吧. 北京烤鸭. 북경 구운 오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음식은요. 음식 그 이름 안에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는 오리를 나타내고요. 가오는 굽다. 그래서 중국어의 그 메뉴판 중에 보면은요. 한국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오로. 이 로우는요. 닭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말고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기는 고기인데 가오로 구운 고기예요. 불고기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카오를 써가지고 말을 합니다. 굽는 거. 자, 我们吃北京烤鸭吧. 우리 북경 오리 먹으러 가자. 우리 북경 오리 베이징烤鸭 먹으러 가자. 먹자. 라고 했더니 我还没吃过.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는 아까도 나왔어요. 어떤 상태라든지 상황이 지속되는 거를 나타낸다고 했죠. 没吃 하게 되면 안 먹었었는데 뒤에 구호가 붙었어요. 이로써 경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 먹어본 적 없어. 나 안 먹었어가 아니고요. 나 아직 안 먹어봤어. 味道怎么样?味道怎么样? 자, 味道는 맛이란 뜻입니다. 怎么样? 자, 이 怎么样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怎么样? 자, 이 怎么样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입니다. 어때? 그러면은 味道怎么样? 맛 어때? 내가 친구랑 같이 쇼핑을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你看怎么样? 네가 보기에는 어때? 라고 말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怎么样을 씁니다. 그럼 얘랑 비슷한 거. 怎么样이랑 비슷하게 상대방의 의견, 뭐 호불호를 물어볼 때 같은 표현에는 好, 좋다, 不好, 좋아 안 좋아하니까 우리말로는요. 좋아 안 좋아, 뭔가 긍정이랑 부정을 같이 붙여가지고 말을 하면은 뭔가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강하게 뭔가를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요. 이거는 好吗? 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好不好? 좋아 안 좋아? 좋니? 味道好不好? 맛이 좋아 안 좋아? 맛 좋아? 그거 맛있어? 라고 물어볼 때 好不好를 怎么样 대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好는 삼성, 뿌는요. 원래 사성이지만 중간에 들어갔을 경우엔 경성이 돼요. 그래서 好不好 하게 되면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왕리가 말을 합니다.
北京烤鸭很好吃. 북경 오리는 很好吃. 자, 여기서는 하오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츠. 하오츠를 잠깐 볼게요. 하오츠. 자, 이 하오츠를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어에서 이 하오는 좋다라는 뜻인데 이 좋다라는 하오 다음에 하오 다음에 어떤 형용사 아니다. 동사를 붙여서 한 글자짜리 동사, 두 글자짜리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이 동사를 붙여가지고 무엇 하기 좋다. 혹은 무엇 하기 편하다의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동사가 뭐였죠?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 하오를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 하기 좋다 편하다니까 얘는 하오츠 먹기에 좋다 편하다니까 맛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동사 한 글자짜리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칸 하오칸 보기에 좋다니까 멋있다 예쁘다. 자, 좋은 음악을 듣고서는 하오팅 듣기에 좋다니까 노래 좋아 듣기 좋아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오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베이징烤鸭很好吃. 북경오리 매우 맛있어. 오리구이는 정말 맛있어. 오리구이는 정말 맛있어. 왜 제가 정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흔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말 맛있어. 今天我请客. 오늘 我请客. 이 请客는요. 한턱 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쏠게.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랬더니 정민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谢谢. 고마워. 下次我请你. 다음에는 내가 요청할게가 아니고요. 내가 대접할게. 여기서 칭은요. 뭔가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초대하다. 권유할 때는 뒤에다 동사를 붙여서 무엇 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대접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다음번에는 내가 대접할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아츠 잠깐 볼게요. 시아츠는요. 우리가 보통 이 시아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시간적으로 뒤에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시아츠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얘의 반대말. 다음번 반대말. 이미 지난 거. 지난번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알아요. 아래 하자가 있으니까 반대말은 윗상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츠 하게 되면은 지난번이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쭉 봤어요. 자, 다시 우리가 해석을 보면서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세요. 你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我还没吃. 나 아직 안 먹었어. 我们吃北京烤鸭吧. 우리 오리구이 먹으러 가자. 베이징烤鸭 먹으러 가자. 我还没吃过. 나 아직 안 먹어봤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味道怎么样? 맛이 어떠니? 北京烤鸭很好吃. 베이징 카오야 오리구이는 정말 맛있어. 今天我请客. 오늘 내가 한턱 낼게. 오늘 내가 쏠게. 그랬더니 谢谢. 下次我请你. 고마워. 다음번에는 내가 낼게. 다음에는 내가 낼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 밑에 보면은요. 퀴즈가 잠깐 있어요. 볼게요. 박정민은 베이징 오리구이를 먹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我还没吃过. 나 아직 먹어본 적 없어. 라고 말을 했으니까 박정민은 오리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음식점 근처에서 너 밥 먹었니? 나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 그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너 맛이 어때? 맛있어. 내가 오늘 한턱 낼게. 고마워. 다음에 내가 한턱 낼게. 요런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듣고 나서 제가 조금 이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본문 내용의 문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你吃饭了吗？我还没吃。我们吃北京烤鸭吧。我还没吃过。味道怎么样？北京烤鸭很好吃。今天我请客。谢谢，下次我请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요 오른쪽까지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메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메이는요. 무엇 하지 않았다. 뭘까요? 일어나지 않은 거 혹은 과거 부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他没回来. 回来는 돌아오다예요. 후이가 우리 왜 회차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회속 열차라든지 회차 구간 할 때 그 회가 돌다라는 뜻이거든요. 후이, 라이, 돌아서 오는 거니까 자, 他回来 그는 돌아왔다. 그는 돌아온다. 他没回来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메이 대신에 만약에 뿌를 쓰게 되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他不回来 그는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나타내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天还没黑. 자, 天 하게 되면은요. 날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늘 천자이기 때문에 이 하늘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天 하늘이 还没黑 아직 검어지지 않았다. 검다가 아니고요. 검어지다라는 동사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날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문장은 우리가 메이를 갖고서는 동사를 부정할 때 얘를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좀 잘 봐두세요. 자, 두 번째 2번 동사의 다음에 구어가 왔을 경우 이 구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가 있고요. 얘가 지금처럼 동사 다음에 구어가 와서 이 뭐 동사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얘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요. 경성이 아니고요. 구어, 사성으로 발음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길을 건너다 라든지 지나치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중국어 드라마에서 조금 막 너 너무 심했어. 너무 정도를 지나쳤어. 라고 말을 할 때过分了. 니 타이 过分了. 너 너무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너무해. 너무하다. 이 너무하다는 상대방이 약간 뭔가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지나다. 혹은 길을 건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동사 뒤에 왔을 경우에는요. 이 구어가 경성으로 발음을 하고요. 무엇 한 적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구어는 무엇 한 적 있다 라는 뜻으로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부정형. 이거 중요해요. 그럼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과거에 뭐뭐 한 적 없다겠죠. 앞에다가 may 또는 may요를 쓰는데 보통 요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may를 붙여서 동사 구어 하게 되면 무엇 한 적이 없다. 얘는 무엇 한 적 있다. 무엇 한 적 없다. 자, 과거에 무엇 한 적 없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뒤에다 구어를 붙여야 돼요. may가 왔을 경우. 그냥 may 다음에 동사를 붙이게 되면은요. 그냥 과거에 뭐 안 했다가 끝인 거예요. 근데 뭐뭐 한 적 있다. 경험을 부정할 때는 반드시 뒤에 구어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문장부터 볼게요.
我学过跆拳道. 나는 태권도를 배운 적 있다. 태권도 중국어로 태권도 타이拳다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때 동사는 学 배우다 라는 동사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我没看过京剧. 징쥐 그대로 읽게 되면 경극입니다. 경극은 중국 북경에서 시작된 뭔가 노래를 가미한 뮤지컬이니까 중국의 오페라라고 불리는데요. 경극. 자, 나는 경극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동사 다음에 구어도 붙이고 그 앞에 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메이를 붙였습니다. 我没看过京剧. 나는 경극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너희 중국 가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요. 중국 갔니? 가 아니고요. 중국 가본 적 있어?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你去过中国吗? 너 중국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나 아직 안 가봤어. 我去过 하게 되면 가봤어고요. 얘 부정형. 나는 가본 적 없다. 我还没去过 하게 되면은 나는 가본 적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칭은요. 초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 한자로는요. 앞에를 간체자로 안 바꿨으니까 이렇게 쓰거나 이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쓴 글씨체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죠? 요청하다 할 때 그 청자입니다. 자, 이 외에도 청하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권유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我请你吃晚饭. 내가 저녁밥 쏠게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동사로는 칭 초대하다. 내가 너를 초대해서 吃晚饭 저녁밥을 먹는다. 내가 저녁밥 살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상대방한테 뭔가 공손하게 부탁할 때 밑에 있는 게 부탁의 표현이겠죠. 请安静一下. 安静一下. 안징은요. 말 그대로 읽게 되면은 안정입니다. 중국어로 안징 하게 되면 조용이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请安静一下. 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太吵了. 너무 시끄럽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칭 다음에 동사가 오고 이시아를 붙이게 되면은 좀 뭐뭐 해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60페이지에 있는 본문 1의 내용을 한번 해석을 했고요. 161페이지에 있는 요점 속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 1에 단어를 배울 때 한번 말하고 넘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쓱 지나가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2의 단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 2의 본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